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그리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난 종목들 여러 특징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이 SK하이닉스의 급등이 아닐까 싶어서 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그 상승을 외롭게 지켜보던 SK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장에서도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솔직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은 그만큼 매수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벌써 10만 원대가 시작부터 넘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혹시 앵커님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은 대학생이셨나요? 그쵸? 네, 아니죠. 나- 2000년대 초반은 대학생 아니었죠. 네, 유치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때 혹시 하이닉스 주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전주였습니다. 네, 그때 비해서 20년 만에 거의 뭐 50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에 나왔던 SK하이닉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죠. 그런 영향과 함께 어제 나왔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출을 한 지금 7억 달러 정도 상향하는 분위기고 내용도 보게 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전방 산업 쪽이 양호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혹시나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 빠르게 따라오면 어떡하나라고 부담감이 컸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 뭐 준비하던 회사들 막 어떤 파산 위기까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미국도 이번에 SMIC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따라오는 경쟁자에 대한 부담감은 좀 들었구나 이런 쪽도 하나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2021년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전망이 좀 우세하던데 사실 네. 디램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던 그 초반을 보면은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버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네. 또다시 내년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전망이 바뀌었나 봐요. 네, 밥 먹고 나듯이 계속 또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전망이나 변화들은 계속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너무 용어도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할 수 있는 수준은 일단 관련된 어떤 시장 분위기나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업계의 목소리에 그냥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또 보여지는 이제 11월 달 고정거래 가격을 흐름을 보게 되면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까지 연결돼서 보게 되면은 내년에 여러 가지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하게 보게 되면 PC용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PC용 디램은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서버용 디램이 다시 반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디램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바일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바일용. 스마트폰이 다시 오래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살아난다 하고 있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인 WSTS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올해 생각보다 선전했다. 올해 한 3.3% 성장할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5.1%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도 보다 보면은 한 8.4%까지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에 따른 수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뭐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감안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게 이제 인텔의 랜드 인수잖아요. 네. 그로 인해 원천 특허를 뭐 다양하게 확보하고 고객도 확보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인수 효과는 좀 나타나려면 몇 년 걸리지 않나요? 민수 효과요? 인수 효과요. 네. 예, 인수 효과요. 네.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변화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돈을 완납하는 시기와 함께 거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준비 기간이고 적어도 내년 말 이후부터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인수를 한 부분들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인텔의 SSD 사업부 그리고 또 낸드 쪽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중국 대련 쪽의 팹 생산 시설입니다. 이쪽은 또 생각보다 기술력을 갖추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한 10조 3천억 정도가 드는데 처음 이제 1차로 납부하는 기간이 2021년도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 정도 돼야 한 거의 이제 8조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장악력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존에 SK하이닉스는 이 관련된 낸드 쪽에서는 적자였습니다. 영업 적자를 보이다가 만약에 이제 낸드 시장 2위를 어느 정도 얻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그리고 경쟁력은 또 규모의 경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떨어져서 또 혹시 수익은 더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통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사이클 쪽의 저점에서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거의 단기적인 DRAM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일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 이후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경우에는요, 점점 고도화되면서 쌓는 단도 계속 커지고 있고, 네. 뭐 V낸드다, 3D 낸드다, D 낸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DDR4에서 또 DDR5로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외우면서 저희가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상식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테마그알, 예전에 뜰 때 테마그알로 뭐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떠들어야 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수로 올라갈수록 이제 효율이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은데.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론이 약간 선빵을 날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번에 세계 최초로 176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위협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나 동향을 보게 되면 전혀 위협이 아니죠. 저 그대로 일단 따라갈 거라 생각하나요? 최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받침되는 기술력이나 꾸준하게 이게 양산돼서 어느 정도 효율이 높은 쪽으로 나가서 이제 쉽게 팔아서 반응들도 봤을 때 굿. 그래 이제 계속 또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네. 그게 약간 또 불량이나 여러 가지 뒤따르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린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기술력을 갖춰서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들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마 내년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갖고 뭐 최초가 아직 아닌 흐름에도 네. 어떤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DDR5죠. DDR5 요. SK하이닉스는 또 여기서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대한 변화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DRAM 시장의 변화도 계속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김민수 대표님이 아재 네. 개그를 하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고 막 채팅방에서 제가 불안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앞으로 4분기에는 실적이 어떨지 가장 중요한 것도 주가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네. 고비라고 생각했던 10만 원 선을 뚫어냈어요. 그럼 이제 또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IT 업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다가올 분기 실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분기보다 항상 주가는 한 분기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을 보고 사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기조를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올 기대감들은 조금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80% 늘어나서 4조 9천억까지 일단 메모리 반도체 작년이 바닥이었다라는 관점들을 충분히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은 8조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잘 나온 실적 대비해서 63% 증가하는 수치인데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상당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혹시나 지금 또 PR을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기반으로 봤을 때 한 PR 12배 수준 정도까지는 되는데 또 지금 PR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이런 성장하는 쪽 그리고 또 업황에 따라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쪽에서는 PR이 또 높다라고 해서 안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내년에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는 점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이냐 아니면 중기적이냐의 차이는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11만 원대 부근이 목표가 좀 더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게 관건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대 전후로 해서 대응하는 게 일단 신규로 대응할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10만 원에서 매수하고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